손자병법 The Art of War by Sun Tzu Chapter Summary Cube 2 제9편 행군편 Deploying the Army 군대의 파견 Movement and Development of Troops 부대의 이동과 발달 행군편은 행군과 주둔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군편 describes the different situations in which an army finds itself as it moves through new enemy territories. 새로운 적의 영토를 이동할 때 부대가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and how to respond to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uch of this section focuses on evaluating the intentions of others. 이 행군편의 대부분은 적의 의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10편, 지형편, the terrain, 땅, 터, 혹은 전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지형편은 지형의 이해득실과 그와 관련된 장수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형편 looks at the three general areas of resistance, distance, dangers, and barriers, and the six types of ground positions that arise from them. Each of these six field positions offers certai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여기 6가지 유형의 땅, 지형, 지세, ground positions에 통형, 궤형, 지형, A형, 험형, 원형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통형은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곳, 궤형은 방해물이 있어서 걸리는 곳, 지형은 상대가 버티고 있는 곳, A형은 들어가기 어려운 곳, 험형은 험한 곳, 원형은 거리가 먼 곳, 통궤, 지혜, 험원. 다시 통궤, 지혜, 험원. 이렇게 6가지의 지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문적 일부를 발췌해서 보면 손자왈, 손자가 일컫기를 지형, 유, 통자. 지형에는 통자가 있고 유, 궤자, 궤형이라는 게 있고 유, 지자, 유, 애자, 유, 험자, 유, 원자. 지형, 애형, 험형, 원형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아가 이왕 아군이 갈 수 있는 곳과 그리고 피가 이래 적이 올 수 있는 곳은 왈, 통형이다. 그러니까 아군도 가고 적군도 올 수 있다는 말이니까 아군이나 적군이나 모두 왕래할 수 있는 곳이 통형이다. 통형이라는 것은 통형자, 선, 거, 고양, 태양이 비추는 고지대를 선점하여 주둔을 한다. 이 량도, 양식 보급로를 잘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전, 즉 리, 전쟁에서 유리함을 얻는 지형이다. 다시 통형자, 선거, 고양, 이 량도, 이전, 즉 리. 통형에서는 태양이 비추는 고지대를 선점하여 주둔을 한다. 양식 보급로를 잘 이용하면 전쟁에서 유리함을 얻는 지형이 바로 통형이다. 가이왕, 난이반, 왈, 궤. 전진은 쉽지만 반대로 후퇴는 곤란한 곳이 궤형이다. 전진은 하기는 쉬우나 즉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오기는 어려운 곳이 궤형. 궤형이라는 것은 궤형자, 적, 무비. 적의 방비가 없으면 출이승지, 출진하여 승리할 수 있고 적, 약, 유비. 만약 적이 대비를 하고 있다면
출입을승, 출격하여 승리할 수 없으며 난이반, 불리, 후퇴가 어려워 불리한 지형이다. 다시. 자, 괴형이라는 것은 적의 방비가 없으면 출진하여 승리할 수 있으나 만약에 적이 대비를 하고 있다면 출격하여 승리할 수 없고 후퇴가 곤란하여 불리한 지형이 바로 괴형에 해당한다. 아, 출, 이, 불리. 아군이 출격해도 불리하고 피, 출, 이, 불리. 적군이 출진해도 불리한 곳이 월지, 지형이다. 가지지자인데 지형에서는 지형자, 적수리야. 적이 이익으로 아무 출야 이니 거지. 아군을 유인을 해도 출격을 해서는 안 된다. 영적 반출이 격리지. 아군을 인도하여 후퇴하다가 적이 반쯤 쫓아오기를 기다려 공격을 하면 이득이다. 왈지, 지형이란 것은 아군이 출격해도 불리하고 적군이 출진해도 불리한 곳이 지형인데 이 지형에서는 적이 이익이기 때문에 아군을 유인해도 출격해서는 안 된다. 아군을 인도하여 후퇴하다가 이니 거지. 이것은 유인을 해서 후퇴를 하다가 적이 반쯤 나오면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득이다. 애형자. 애형이라는 것은 아선, 거지, 길이 좁은 곳인데 아군이 선점을 하여 주둔을 하고 필, 영, 지, 대적. 필이 아군을 배치하여 대적을 한다. 약적, 선거지. 만약 적이 선점을 하여 적병이 배치되어 있으면 영이 물종, 쫓지를 말고 불영이 종지. 적병이 없다면 추종하여 패배시킨다. 다시 애형이라는 곳은 길이 좁은 곳인데 아군이 선점을 하여 주둔하고 필이 아군을 배치하여 대적을 한다. 만약 적이 선점을 해서 적병이 배치되어 있으면 쫓지 말고 적병이 없다면 추종을 하여 패배시킨다. 험형자. 험난한 곳 험형에서는 아선, 거지, 아군이 선점을 해서 주둔을 하고 필거, 고양이, 대적. 필이 태양이 비추는 고지에 주둔을 하여 대적을 한다. 약적, 선거지. 만약 적이 선점하여 주둔한다면 이니 거지. 아군을 인도하여 물종야, 후퇴하고 쫓아 들어가질 않는다. 다시 험형에서는 아군이 선점을 해서 주둔을 하되 필이 태양이 비추는 고지에 주둔을 하여 대적을 한다. 근데 만약 이 적이 이 험난한 지형을 선점을 해서 주둔을 한다면 아군을 인도하여 후퇴하고 이니 거지 쫓아 들어가질 않는다. 물종야. 원형자. 자, 원형, 먼 곳이라는 뜻인데 세균, 세력이 균등을 하면, 그러니까 적과의 세력이 균등하면 난이 도전, 도전하기가 곤란하고 전이 불리, 이 싸움이라는 것이 불리하다. 다시 원형이라는 곳은 적과 세력이 균등하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곤란하고 직접적인 전쟁은 불리한 곳이 원형이 되겠다. 범차, 육자. 이런 6가지 원칙이 지지도야. 지형을 이용하는 방법, 길이다. 장지, 지임. 장군의 임무는 중대하니 불가불, 찰야. 세심히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제11편, 부지편. The Nine Terrains, The Nine Battlegrounds.
그 9가지 땅 혹은 9가지 전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식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9자를 9이라고 번역을 한 경우인데, 앞서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9라는 뜻은 9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변화무쌍하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좋겠다. 9구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구지편은 극한 상태의 대처법, 지형의 이용, 적의 취약점 조성과 주도권 쟁취, 기동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지편이 되겠다. 구지편 describes the 9 common situations or stages in a campaign, from scattering to deadly, and the specific focus that a commander will need in order to successfully navigate them. 여기 9가지 보편적인 상황, 9 common situations or stages, 요것은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산경, 쟁교, 구중, 비위, 사. 제후, 자전, 기지. 제후가 자국의 땅에서 싸움을 할 경우 위, 산지, 이것을 산지라고 한다. 입, 인지, 지부, 심자, 위, 경지. 적이 영토를 공격하지만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경지라고 한다. 득, 증리. 아군이 점령을 하면 아군에게 이득이 있고, 피득, 역, 리자. 적군이 점령을 하면 역으로 적군에게 이득이 있는 지형을 위, 쟁지, 쟁지라고 한다. 가, 이왕. 아군이 갈 수 있고, 피가, 이래자. 적군이 올 수도 있는 것. 그러한 장소를 위, 교지, 교지라고 한다. 즉, 아군도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있고, 적군도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있는 곳은 피하 간의 교전이 예상되는 교지에 해당한다. 제후, 지지, 삼속. 제후의 땅으로서 여러 나라가 부속되어 있어 선지, 이득, 천하, 중자. 누구든 선점을 하면 이득이 있는 천하의 백성을 모으게 될 지역을 위, 구지, 구지라고 한다. 다시, 구지란 것은 제후, 지지, 삼속. 제후의 땅으로서 여러 나라가 부속되어 있어 선지, 이득, 천하, 중자. 누구든 선점하면 이득이 있는 천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될 지역. 그런 것을 위, 구지, 구지라고 한다. 입인, 지지심. 적국의 땅에 깊숙이 쳐들어가서 배성, 읍, 다자. 점령한 적의 성읍이 등 뒤에 많이 있는 지역을 위, 중지, 중지라고 한다. 다시, 적국의 땅에 깊숙이 쳐들어가서 점령한 적의 성읍이 등 뒤에 많이 있는 지역을 중지라고 한다. 산림, 험조, 저택. 산림이 험하고 늪이 많은 택지로서 범난행, 지도자, 행군하기 곤란한 지역을 위, 비지, 비지라고 한다. 자, 비지라는 곳은 산림이 험하고 늪이 많은 택지로서 행군이 곤란한 지역을 비지라고 한다. 소종, 유입, 자해. 추종을 하여 군대가 유입되는 길이 협예하고 소종, 귀, 자, 우. 추종을 하여 되돌아 나오는 길이 우회할 수밖에 없어서 피, 과, 가이, 격아, 지, 중자. 적군이
소규모에 불과한 병력으로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을 위지라고 한다. 다시. 추종하여 군대가 유입되는 길이 협의하고, 즉 협소하고, 추종하여 되돌아 나오는 길이 우회할 수밖에 없어서 적군이 소규모에 불과한 병력으로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을 위지라고 한다. 질전, 즉존. 질풍처럼 빨리 싸우면 생존할 수 있고, 부질전, 즉 망자. 오랫동안 싸우게 되면 멸망하는 지역을 위사지, 사지라고 한다. 고로, 시, 고, 산지, 즉 무전. 산지에서는 전투를 하지 않는다. 다시. 사지라는 곳이 있는데 죽을 사자를 써서 질풍처럼 빨리 싸우면 생존할 수 있고 오랫동안 싸우게 되면 멸망하는 지역을 사지라고 한다. 고로 산지에서는 전투를 하지 않는다. 경지, 즉 무지. 경지에서는 즉 아군이 정지하여서는 안 된다. 쟁지, 즉 무공. 쟁지에서는 즉 아군이 적을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구지, 즉 합교. 구지에서는 즉 외교로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지, 즉 약. 중지에서는 즉 침략하여 군수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한다. 비지, 즉 행. 비지에서는 즉시 행군하여 탈출하고, 위지, 직모. 위지에서는 즉 책무를 이용하여 벗어난다. 사지, 직전. 사지에서는 오로지 싸울 뿐이다. 다시. 경지에서는 즉 아군이 정지해서는 안 된다. 쟁지에서는 아군이 적을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구지에서는 외교로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지에서는 침략하여 군수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한다. 비지에서는 즉시 행군하여 탈출하고, 위지에서는 책무를 이용하여 벗어난다. 사지에서는 오로지 싸울 뿐이다. 제12편 화공편. Attack by fire. Attacking with fire. 여기서 fire, 화, 불은 말 그대로 불을 나타낼 수도 있고, 오늘날 얘기하는 무력, 무기, 그런 의미를 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어쨌든 화공편에서는 화공의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전쟁과 전투를 신중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화공편 explains the general use of weapons and the specific use of the environment as a weapon. This section examines the 5 targets of attack, the 5 types of environmental attack, and the appropriate responses to such attacks. 여기서 공격, 목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5가지 화공의 목표로 인, 적, 치, 고, 대. 인적, 치, 고, 대. 사람, 물자, 그 다음에 짐수레, 창고, 그 다음에 부대. 자, 인적, 치, 고대. 손자왈, 말하기를 범, 화, 공유. 화공에는 5가지 있는데 1왈 화인, 2왈 화적, 3왈 화치, 4왈 화고, 5왈 화대. 첫째는 적병을 불로써 공격하고, 둘째는 축적한 적의 군수물자를 불태운다. 셋째는 병참 수송 차량을 불태운다. 넷째는 적의 창고를 불태우고, 다섯째는 적병이 많이 운집한 주력 부대를 불태운다. 다시 화공의 대상 5가지. 적병, 그 다음에 축적한 군수물자, 적의 군수물자, 그 다음에 병참 수송 차량, 적의 창고, 그 다음에 주력 부대. 이렇게 5가지가 화공의 대상인데, 행, 화, 필, 유인.
화공을 실행할 때는 필히 일정한 조건이 있으니 연화, 필, 소구, 불을 연소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필히 평소에 준비를 해두고 발화, 유시, 불을 발화시킬 때에는 적당한 시간이 있으며 기화, 유일, 불을 지필 때에는 알맞은 날이 있다. 도구를 준비해두고 그 다음 적당한 시기가 있고 알맞은 날이 있다. 시자, 천지조야. 적당한 때란 천지의 날씨가 건조할 때이다. 조야. 일자, 월제, 기벽, 익진야. 알맞은 날이란 달의 운행이 기벽, 익진의 별자리에 존재하는 날이다. 자, 기벽, 익진의 별자리에 존재하는 날이 알맞은 날. 여기서 기벽, 익진은 28수 별자리 이름 중 4가지에 해당하는데 이 4가지 별자리들은 모두 다 바람을 좋아하는 별자리에 해당한다. 기벽, 익진, 이것은 바벨로니아의 천문에도 유사한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벽, 익진, 기, 동북쪽의 별자리, 궁수자리를 가리키는데 달이 기의 별자리를 지날 때면 바람이 많고 필 별자리를 떠날 때 비가 많이 온다. 상서정의에 나오는 말이다. 이 기라는 뜻은 오늘날 곡식을 까 부르는 데 쓰는 기구로 키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흙을 담아서 나르는 그릇, 삼태기를 가리키기도 하며 쓰레받기, 바람귀신, 그 다음에 다리를 뻗고 앉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채, 대로 깊다 라는 뜻도 있겠다. 자, 기, 궁수자리. 벽, 벽은 이제 북쪽의 별자리로 페가수스 자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오늘날 벽이나 담, 그러니까 벽벽자, 담벽자, 진터, 군루, 나성, 성 외곽에 있는 나성, 그 다음에 별자리, 낭떠러지, 그 다음에 진지를 굳게 지키다 라는 뜻도 벽이 되겠다. 자, 벽, 북서쪽 별자리, 페가수스. 익, 이거는 남동쪽에 있는 별자리인데 술잔자리라고 한다. 익 별자리는 날개 기수로서 먼 손님을 관장한다고 한다. 이 사기 천관서에 나오는 말인데 오늘날 날개 익자, 지느러미, 이튿날, 솥귀, 그러니까 솥의 손잡이, 도움, 처마, 배, 선박 이런 뜻도 있고 법칙, 법도, 그다음에 정치적인 파벌, 진형의 이름도 있겠다. 자, 이 술잔자리, 남동쪽 별자리. 그 다음에 진, 이거는 남동쪽에 있는 별자리인데 이것도 까마귀 자리라고 합니다. 진 별자리는 수레로서 바람을 관장한다. 이것도 역시 사기 천관서에 나오는 말인데 오늘날 이제 수레 뒤턱에 있는 나무, 진, 그 다음에 놈이나 밭을 갈아서 골을 타서 만든 두두룩한 바닥을 두둑이라고 하는데 두둑진, 길의 뜻도 있고 검은고의 줄받침, 굽다, 마음을 아파하다, 슬퍼하다, 돌다. 흔히 마음을 아파한다, 슬퍼하다는 뜻으로도 진을 많이 쓰고 있다. 다시 적당한 때, 천재의 날씨가 건조할 때인데 알맞은 날이란 달의 운행이 기벽, 익진의 별자리에 존재하는 날이다. 기벽, 익진, 기, 궁주자리, 벽, 페가수스 자리, 익, 술잔자리, 진, 까마귀 자리. 범, 차, 사숙자, 이 4개의 별자리는 풍기, 지일야, 바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범, 화공, 무릇 화공이라는 필인, 오화, 지변이 응지,
필히 이 5가지 방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화, 필, 언해. 첫째, 적진 내에서 발화가 되면 즉 조응지 어외 즉시 적의 외부에서도 호응을 하여 공격을 한다. 화발, 이기병, 정자. 둘째, 발화가 되었는데도 적진이 정숙해서 동요가 없다면 대이, 물공. 공격하지 말고 대기를 하고 극기, 화력. 화력이 극에 이르렀을 때 가, 종이, 종지. 공격이 가능하다면 공격을 하고 불가, 종이지. 그렇지 않다면 공격을 중지한다. 화, 가, 발, 외. 셋째, 외부로부터 발화할 수 있을 때는 무, 대, 언해. 적의 내부 상황에 개의치 말고 이시, 발치. 적당한 때에 불을 지른다. 화, 발, 지풍. 넷째, 바람이 부는 쪽에서 불길이 출발했을 때는 무공, 하풍. 바람을 안고 공격하지 않는다. 주, 풍구. 다섯째, 주간에 바람이 오래 불면 야, 풍지. 야간에 이르러 바람이 멎게 된다. 범, 군, 필지. 군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유, 오화, 재변. 이런 5가지 상황에 따른 화공법의 변화를 알고 이삭, 수지. 화공의 조건이 맞을 때까지 수비를 하며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번, 군, 필지, 유, 오화, 지변, 이삭, 수지. 군대는 필히 5가지 상황에 따른 화공법의 변화를 알고 화공의 조건이 맞을 때까지 수비를 하며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고, 이화, 좌, 공자, 명. 고로 전투 시에는 화공을 이용하여 공격을 보조하는 것이 분명 이득이 있고 이, 수좌, 공자, 강. 수공으로서 공격을 보조하는 것은 강력한 아군을 얻을 수 있다. 수, 가, 이절. 물로서 공격하는 것은 절단하여 병참을 끊을 수는 있지만 불, 가, 이탈. 적의 생명을 탈취할 수는 없다. 자, 화공편. 제13편 용간편. Use of espionage. 첩자를 이용하는 것. Intelligence and espionage. 정보의 중요성과 그를 위해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용간편에 해당한다. 용간편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good information sources and specifies the 5 types of intelligence sources and how to best manage each of them. 고, 용간, 유오. 고로 용간에는 5가지가 있는데 유향간, 유내간, 유반간, 유사간, 유생간, 향내, 반사생. 간첩을 이용하는 5가지 방법으로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 있다. 오간, 구기. 이런 5가지 유형의 간첩을 함께 활용을 하되 막지, 기도. 그 방법을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니 시위, 신기, 인군지, 보야. 이것은 곧 신기로서 군주의 보배가 된다. 다시. 오간, 구기, 막지, 기도, 시위, 신기, 인군지, 보야. 이런 5가지 유형의 간첩을 함께 활용하되 적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니 이것은 곧 신기로서 군주의 보배가 된다. 향간자, 인기, 향인이, 용지. 향간은 적국의 사람을 유인하여 활용함이고 내간자, 인기, 관인, 이용지. 내간은 적국의 관리를 포섭하여 이를 활용함이며 반간자, 인기, 적간, 이용지. 반간은 적의 간첩을 포섭하여 이중 간첩으로 활용함이고 사간자, 위, 광사, 어외.
사가는 허위의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여 영오문지지 이전 어적 간냐 아군의 명령을 탐문한 적의 간첩이 이를 적장에게 잘못 전달하게 하고, 즉 잘못 전달하게 하여 죽임을 당하고, 생간자 반보야 생간은 반대로 살아서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5가지 간첩, 형내, 반사생,